자, 어제부터 이 수도권에는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 단계인 4단계가 적용이 됐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가 있는데 시행 첫날인 어제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리포트로 그 모습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 버스 정류장엔 퇴근길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곧장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0명씩 나와서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퇴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저녁 손님으로 가득 찼을 음식점과 술집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3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매출이 솔직히 말해서 반의 반토막이 지금 거의 날 상황이거든요. 있던 예약도 다 취소되고. 밤 공기를 쐬는 사람들이 몰렸던 청계천 역시 오가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드문드문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10시로 식당이 문을 닫으면 시민들이 몰렸던 경의선 숲길공원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2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곳 공원 일대에서 음주가 불가능해집니다. 야외 음주 단속이 진행됐지만 거리엔 오가는 사람만 있을 뿐 술을 마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일상이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가면서 늦은 밤 서울 곳곳엔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 광재묵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잘들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혼선들은 아마 많았을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혼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특히 이 실내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혼선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헬스장에서의 러닝머신 속도가 시속 6km 이하로 제한이 되게 됐거든요. 그렇죠.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으로 뛴다라고 할 때 보통은 뭐 9km, 10km 이 정도 속도로 뛰는데 그런데 시속 6km, 그러니까 빠르게 걷는 수준 정도로 제한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혼선이 오는 부분 이뿐만이 아니라 음악 속도 때문인데요. 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음악 속도도 이 시속 6km에 맞춰서 이 100에서 120bpm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이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BPM이 132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음악은 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도대체 어떤 노래는 틀어도 되고 어떤 건 틀면 안 되는 건지 이 BPM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지곡까지 만들어서 그 리스트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지곡 헬스장에서 틀면 안 되는 금지곡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BPM을 잴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아예 정말 느린 발라드 곡을 트는 곳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헬스장에서 발라드 곡이 나와요? 네, 헬스장에서 발라드 곡 듣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유명한 발라드 가수들, 뭐 박효신 씨, 바이브, 빅마마는 물론이고요. 정말 헬스 정말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진 가수 김종국 씨의 한 남자, 애절한 짝사랑 곡인데 이런 노래까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런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자도 업주도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헬스장에서 보통 개인 이어폰을 꽂고 운동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장이 일일이 이어폰으로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다 간섭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찾아가서 잠깐만요. 저 무슨 음악 듣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의 템포를 제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규제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업주들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헬스장을 찾을 때에는 좀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데 러닝머신 속도 제한에 노래까지 느린 노래를 틀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겠다고 하겠나라는 볼멘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 기자가 헬스장에서 이 발라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누리꾼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헬스장이 감미로워졌다. 정말 우픈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음악은 되고 저 음악은 안 되고 헬스장 관장들도 참 어떤 걸 틀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정 기자, 네. 지방에서는 또 대규모 콘서트가 열려서 또 우려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재 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지방의 일부 도시들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지난 주말 청주대 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 뭐 임영웅 씨 등이
그 출연을 하는 트로트 공연이 열리고 있는 오. 모습인데 지금 보면 체육관 1층은 물론이고 2층까지 정말 빼곡하게 관객들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저 공연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회당 2,500명씩 총 4회를 진행해서요. 저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만 이틀 동안 10,000명이 넘게 아이고. 되는 겁니다. 네. 이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이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서 콘서트가 취소가 되면서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버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런 어허.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작사 측은 이게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청주시에서도 현장 점검을 나왔는데 이 동반인 거리두기는 물론 공연장에서 함성을 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런 방역 수칙을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이 실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주시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1단계이기 때문에 콘서트를 뭐 연기하게 한다거나 집합 금지를 명령한다거나 할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1단계에서는 이제 제약이 없죠. 네, 방역 수칙이 좀 잘 지켜졌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콘서트를 참석했던 누리꾼들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관람을 했다. 3시간 동안 앉아서 박수만 쳤고 뭐 마스크를 벗는 행위 아니면 물을 마시는 행위 등은 일절하지 않았다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팬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크게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의 팬들은 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콘서트를 막아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허.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주최 측이 이 콘서트를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이 멤버들이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 콘서트를 해야만 하는 의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콘서트 강행을 막아달라라는 이 청원 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 관련해서 이게 원래 이제 수도권에서도 열리기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지방에서 또 다시 열려고 했다가 또 반발을 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게시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콘서트가 이 당초 7월 23일부터 3일 동안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이 수원이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 조정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두기 아직 1단계인 전주에서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아, 공지를 한 겁니다. 네. 회당 2,800명 정도의 관중이 입장하는 이런 공연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행사 주최 측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공연은 취소됐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주 시민들도 우려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고요. 다만 부산과 대구, 창원에서도 이 공연 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도권은 안 되니까 뭐 버스를 대절해서 지방을 가요. 이게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수도권을 4단계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넓혀 보면 이렇게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만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자체가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흐름도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대규모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은 상당한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안고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런 부분도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전국으로 이 지금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안감 같은 게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국 전체적으로 이 어떤 방역의 고삐 자체를 좀 단단히 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게 아니면 상당히 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헬스장 문제나 뭐 택시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냥 사적 모임 하러 3명 같이 가는 건 안 되지만 같이 타고 귀갓길에 한 명씩 내리는 이런 건 괜찮다. 퇴근할 땐 되고. 그러니까 그걸 과연 누가 그걸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뭐 6으로 시속 6km로 하는지 7km로 하는지 그걸 누가 일일이 들여다보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 보완책들이 계속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중에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수도권에서 확진자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휴가철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니까 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역 점검 회의를 하면서 짧고 굵게를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 비단 수도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